안녕하세요. 산수의 한의원 한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의원에 이제 많이 찾아오시는데 교통사고 환자들이 왜 많이들 이렇게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치료의 어떤 내용,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한의원을 자주 가시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면 좋은 점?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당수는 막 골절이나 내장 파열이나 이런 중대한 상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겉으로 봐서는 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통증, 또 불편 증상, 또 2차적인 증상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이걸 단계상으로는 경상 환자라고 가볍게 취급하기 쉽지만 실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특별히 수술이 필요하거나 오히려 또 좀 강한 독한 주사를 쓰는 게 득보다 실이 더 많거나, 진통제로만 계속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실제 기능적인 회복이 너무 등한시되고 실제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한의학적인 침치료를 비롯한 추나 한의학 처방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많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그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 그 증상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한의원을 찾으실 수밖에 없고, 또 찾아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럼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후유증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가요?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대한 우선 상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흔한 건 근육 뭉침, 긴장, 통증,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제일 흔한 교통사고 상황을 보자면 정차 중에 후방에서 차량의 충돌에 의해서 차량이 팡 흔들린다든지, 물론 정면 충돌, 측면 충돌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이렇게 충격이 딱 가해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량의 무게가 있고 속도에 따라서 결국은 그 물리적 충격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이 내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근육 긴장은 발생을 하고, 또 근육 긴장만이 아니라 척추가 한번 흔들리면서 오는, 또 거기에서 오는 또 2차적인 신경적 증상들도 오게 되고, 통증, 긴장, 근육이 뭉쳤어요, 뻣뻣해요, 이도 있는데, 그게 근육이 과긴장되면 피로감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계속 긴장돼 있으니까 평소와 다른 피로감, 두근거림, 놀라서 오는 어떤 신경적 증상들, 또 수면장애나 어떤 자율신경 쪽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전과 다르게 땀을 흘린다든지 수면이 나빠졌다든지, 식욕소화 또는 어떤 장 기능 이상까지도 굉장히 폭넓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유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사고 후에 언제쯤 나타나는 편인가요? 이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사고 났는데 바로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리가 아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는 핸들을 잡았는데 손목이 충격이 갔다, 그렇게 즉각적이고 뚜렷한 경우들 뿐만 아니라, 적게는 하루 이틀 뒤에 그날은 전혀 아픈지를 몰랐고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서, 심지어는 그냥 가해 차량을 그냥 보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온몸이 아프더라, 특정 부위가 아프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은 아주 흔히 있고, 며칠 안에 그 며칠 괜찮다가 며칠 뒤에 서서히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드물다고까지 아니고 심심치 않게 1, 2주 뒤에, 심지어 수주 뒤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래서 이게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물론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난 증상들의 특징으로 봐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통증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만 신경 쓰다 보니까 미처 사고와의 연관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많이 피곤해요. 그거는 심지어 1, 2주 뒤에 느끼기도 하죠, 당장은 모르고. 또는 이상하게 요새 소화가 안 돼요, 또는 잠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인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 방문하면은 주로 어떤 치료를? 한의원에 방문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오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치료를 이제 하시려고 오시는데, 그럴 때 건강보험과 겹칠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침뜸, 부항, 추나요법, 이건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죠. 자동차 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는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침요법이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요법 중에 예를 들어 저주파라든가 중주파, 간섭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한의학 쪽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되고 있었고, 또 첩약, 즉
탕약이죠. 달여서 드리는 탕약도 대표적인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최근에 건강보험 처약 시범 사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주 그건 제한적이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역시 이것도 오래전부터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서 처방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 21일, 한 사고당 21일까지 탕약이 처방이 될 수 있는데 한 번에 나갈 수는 없고, 보통 이거는 7일 또는 10일씩 이렇게 날짜가 이제 쪼개서 처방이 갈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침요법도 내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날짜도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기간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사실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환자분이 증상이 호소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실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게 또 분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환자의 상황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얼만큼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임상적으로 이분이 아직 증상이 있다 없다는 저희가 의료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재작년에 바뀌었던 규정에 의해선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염좌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사고를 당한 날짜로부터 4주가 지나면 계속 2주 단위로 진단서에 의해서 연장을 해야만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증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는 2주 단위로 일정 기간 계속 연장해가면서 치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상 환자의 경우에 다 다르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아무리 길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경상 환자로서 계속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이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럼 혹시 어혈이라고 많이들 교통사고 후에 말씀하시던데, 이 어혈이 교통사고 후유증하고 관련된 건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그 후유증 개념을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이제 어혈인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어혈이라는 건 한의학적으로는 정상적인 순행 경로, 즉 이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하는 그 경로와 기능을 벗어난 혈을 어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르신들이 또는 대중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 죽은 피, 나쁜 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 개념만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정상적 기능을 하는 것들을 벗어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고 충격에 의해서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던 부분에 우리가 타박상을 입으면 멍이 들잖아요. 그것도 어혈의 한 징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직접적 충격이 없었던 부위를 하더라도, 또는 전체적인 어떤 과긴장에 의해서든 어떤 신경계의 어떤 긴장 상태로 인한 2차적 증상으로든 간에 어혈이라는 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소적인 급성 통증이든 전신적인 만성 통증이든 어혈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반드시 그 어혈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처방할 때도 치료할 때도 그 부분을 중심에 두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제 언제 치료를 해야 되나 또 물으시기도 하고, 또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나 물어보시기도 해요. 우선 중요한 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통증이라는 게 1주, 2주, 3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길어질수록 만성화되면 회복하는 것 자체, 그리고 치료를 했을 때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 초기, 그리고 아직 만성화되기 전, 이럴 때는 치료의 반응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만성화되고 났을 때는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이 또 파생이 되고 전신적인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그때 시작되면 더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치료의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건, 사고 직후에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1차적으로는 꼭 필요한 검사라든가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하고, 그리고 사고 직후에 내가 아직 당장 증상이 없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주,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면 한 달 정도는 내가 그 2차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진 않는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잘 당부드리는 건 특히 2, 3주의 급성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달의 어떤 치료 후에 만성화를 막는 치료 기간, 이 기간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증상이 다소 심하다면 당연히 열심히 치료받겠지만, 가벼워 보이더라도 최소한 2, 3주, 그리고 여건과 어떤 치료의 어떤 내 평소의 건강 상태를 봐서는 한두 달,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치료의 기간들을, 증상의 변화를 잘 보면서 치료 기간을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건 담당 한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좋은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